안되는 이렇게 탈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현재 뭐 북한 시스템이고 이제 거기에 북한 주민들의 자각을 통해서 야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북한도 조금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면 시간도 다 돼버렸어요. 3분 정도 아까 누가 계시는데 아니 뒤에 분 넣으시면 되셨다고. 두 분 다 하셔도 돼요. 네, 두 분 다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한편을 바꿔서 준비가 됩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인도 파스포트 주달치기 중국 등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면서 한국이 약간 중국과 북한 등을 좀 상대를 해서 뭔가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미국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간 한국을 패싱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약간 대화를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과학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학생들이 약간 어차피 그냥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북한이랑만 북한끼리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우리나라랑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혹시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컴퓨터교육과 이사학번에 재학 중인 연배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세계 시사 이슈라든지 전쟁이라는 이슈에 생각을 해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안도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27년까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어내는데 이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중국이 후방에서 진군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게 통일 전쟁을 하라고, 청원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릴 거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러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최신의 분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은 그분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둘다 굉장히 좀 큰 이슈 같은데요. 아까 이제 처음 질문하신 학생 다른 친구는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일 과정에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 간의 협상을 하고 또 중국의 존재가 있어서 자꾸 조금 사이드라인 되고 우리는 뭐하냐 이런 질문을 학생한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선은 첫째는 이제 통일 문제가 지금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1990년 초반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핵 문제가 사실은 이제 통일 문제에 조금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기본 미국이 침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침공을 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하고만 상대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핵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인태 전략을 쓰면서 좀 고위 전략도 쓰고 이러는데 또 이제 한국도 좀 동참을 해라 이런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독자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조금 이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관 출신인데요.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심지어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대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중견국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나실 때 우리가 2010년 부산도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대에서 할 때 막 사람들한테 지지도 막 이렇게 협상하고 다녔었는데 호주 대사한테 물었어요.
보조 외국 경제권이 비슷하거든요. 금들이 비슷한데, 우리도 좀 그것도 뭐 일이 하니까 부산이 어쩌고든 지지해달라고 하니까, 보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하는 그 단체가 비아익하는 소속 회원국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이 막 무슨 트레이드 페어 한다고 막 국가적인 역량을 거기 막 낭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서, 우리도 하니까 우리의 조금 이 국가적인 스탠스 자체를 우리가 막 대국이 돼서 막 우리 주장을 하고 하기에는 우리 외국 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이제 그 앞선 세대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12 정도 경제권까지는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사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은 꼭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하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있고 한반도에 통일이 되는 그 목적만 달성이 되면 우리가 굳이 주력이 안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과거에 보면 이제 자죽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표현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피로를 끓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한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잠시 피가 끓다가 또 집에 가다가 뭐 소주 한잔 먹고 잃어버리는 이런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양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게 뭐 2027년 이야기도 하고 2030년 이야기도 하고 거기 따라서 뭐 미국에는 대입하는 혹시 조금 더 그거에 전략적 유연성하는 걸 합의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평택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해외 기지로서 제일 큰 기지가 이제 평택에 있어요. 평택이 이렇게 이 한반도가 활모습인데 이게 중국한테는 이렇게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이게 군사적인 이런 어떤 전략적인 위치가 있다고 해요. 평택 미군 기지를.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한 게 전략적 유연성하는 걸 합의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한미군이 한 28,000명 정도가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라크 전쟁이나 뭐라 하는 거 뽑아가라. 우리가 양해를 할게. 하지만은 중국 문제, 양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 하는 게 2006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전략적 유연성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지가 굉장히 좁은 이슈이기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훨씬 강하고요. 호주는 훨씬 강하고요. 뉴질랜드는 훨씬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과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 북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입장이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27년이 됐든 28년이 됐든지 또 이제 그 양안을 하기 위해서 뭐 북한이 뭐 침공하는 상태가 됐든지 이건 뭐 저희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고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미 간의 이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함을 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참 쉽게 답을 내놓기가 힘든 미국에 또 완전히 공조하기도 힘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2006년 당시에는 그 복잡한 이런 우리들의 고려가 한미 간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합의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18년이 흘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 선택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요거 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고 하나가 모자라는데 우리 강사님 배치 계속 드리시죠. 네. 자 우리 여성 선생님 한 분 질문하시기 때문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질문하셨던 분 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강사님 거는 저기 저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아까 받으셨죠? 네. 네.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배치에 대해서. 예, 배치가요. 여기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우리 그 억류자 북한에 우리 이제 북한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가셨다가 6분의 선교사분이 억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동 교양을 받아가지고 가족 분열이 있고 북한에 좀 억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억류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납북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 6.25 당시에 납북된 인원이 뭐 한 10만 명이 넘는다 했던 그분들 있고, 또 6.25 이후에 뭐 어구 또는 대한항공 8기 등등 납북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납북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뭐, 저 장관님하고 제가 이제 홍도하고 선주도 이렇게 전라남도 거기 이제 내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한 5명 정도가 선주도란다고 홍대에서 북한이 이제 이런 간첩들을 해가지고 납북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납북자 대응, 아까 어느누자 납북자가 있고, 그다음 우리 국군포로 6.25 당시에 이제 북한의 국군포로 잡혀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가 가져야 될 책무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아까 그게 뭐냐면 물망초예요. 물망초가 있고 송이가 3개가 있는 게 하나 어느누자 납북자 국군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뭐 올해 2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요. 뭐 조금 우리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렇게 인식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누자 납북자 국군포를 우리가 잊지 말자. 언젠가는 이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배지를 만들었는데 배지를 만들고 보니까 배지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여성들이 약간 브로치 비슷하게 하겠다고 좀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귀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한테 또 우리 통일선도대학으로 있는 또 공주교대에서 굉장히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신 분들로서 이렇게 통일하는 부분도 본인들의 마음속에 조금은 이렇게 간직을 하시면서 앞으로 교직을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고신 김병현 교수님께 제가 제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사회를 다 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기념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